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5일 일요일 경제뉴스 1. 쌍용차 대주주 철수설 10년 만에 다시 생사 기록. 마힌드라는 지난 3일 인도 뭄바이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어 쌍용차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밝힌 2,300억 원 지원 방침을 2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만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 쌍용차 마힌드라 투자 거부에도 경영쇄신 계속. 철수 의혹 불식. 쌍용차는 이를 두고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사업 운영 영속성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의 신규 자금과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했다면서 회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5천억 원은 당장 올해 조달이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향후 3년간 필요 자금이라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 방안의 조기가시화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정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 방안 고심. 별도 트랙 검토.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각국이 기간산업에 대해 취했던 지원 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기간산업 정책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0조 원 상당의 긴급자금 투입과는 별도의 대책일 전망입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국내 기간산업 중 지원이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에서 6월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네이버 연말까지 소상공인의 스마트 주문 수수료 면제. 네이버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스마트 주문의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주문의 월 주문 건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한 매장을 우수 매장으로 선정해 다양한 광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4월까지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5. 집회도 매개체. 코로나19로 디지털 화폐 시대 가속도.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한 커피 체인점 등 일부 관광지와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전염병에 대비해 접근성, 보관력이 높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6. 원격 수업 외산만 보나. 국산 솔루션 소가리.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국내 교육시장에 공을 들여온 외산 기업의 솔루션이 국내 교사들에게 친숙한 데다 교육당국도 국내 기업을 먼저 찾지 않고 기존 외산 솔루션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배포한 원격 수업 운영 지침에서 교사가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위해 사용할 플랫폼 사례로 구글 행아웃,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시스코 웹엑스 등을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도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서 이처럼 안내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네이버 라인웍스와 구루미 등 국산 플랫폼을 추가했습니다. 7.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 원 돌파. 수익률 2.25%.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보다 16.4% 늘어난 221조 2천억 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2.25%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선 수익률은 각각 1.76%, 2.81%였습니다. 8. 포스코건설, 협력사와 모든 공사정보 모바일로 실시간 공유.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사내 인트라넷에 분산돼 있던 계약, 공사 일정, 안전, 소통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모든 공사 관련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토탈 정보 공유 시스템인 포스원을 구축했습니다. 포스원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협력사는 공사계약 체결부터 납기 일정, 기성 내역까지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9. 전경련 올해 15대 수출 품목 수출 7.8% 감소 전망.
전경련 조사 결과 올해 한국 15대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경련은 정부의 무역 통상 분야 기업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입국 금지 조치 신속 해제, 공세적 타자, 양자 FTA 추진, 통화 스와프 체결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10. 스타벅스, 좌석 3분의 1 줄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스타벅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매장 테이블과 좌석 공간을 줄이는 방침을 6일부터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매장 테이블 간 간격과 다인용 테이블의 의자 간격을 최대 3분의 1, 가량 줄여 1에서 1.5m로 조정하고 테이블 당좌석은 2인석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또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계산대 앞에 부착된 안전 라인 뒤로 주문 대기선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일, 이르면 금주 추경안 제출. 7조 전액 구조 조정으로 충당. 오늘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 통과시킨 뒤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7조 1천억 원 전액을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12.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담합 LG아우시스 등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 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아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G아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요청해 자사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 롯데 교외형 아울렛, 봄바람의 매출 회복세. 롯데쇼핑은 지난 주말 교외형 아울렛 매출이 작년 동요일 대비 12% 감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직전 주말 매출이 22% 역신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 회복세가 가파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지난달 첫 주말에는 매출이 작년보다 50% 급감한 바 있습니다. 14. LG이노텍 3년 연속 미국 GM 품질 우수상 수상. LG이노텍은 GM으로부터 2019 품질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품질 우수상은 GM이 매년 품질 결함 제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킨 협력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완성차에 장착되는 부품을 완벽한 품질로 공급해야만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코로나 피해 기업 돕자 KB국민은행 ESG 채권 4천억 발행. ESG 채권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인바이어런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KB국민은행은 ESG 경영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4천억 원, 만기는 1년이다. 발행 금리는 2일 AAA 은행채 민평 대비 7bp 낮은 1.25%로 결정됐습니다. 16. 코로나19 여파 기업 1분기 영업이익 17% 감소 관측. 5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41곳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16조 7,9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보다 16.92% 감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전망이 맞는다면 국내 1분기 기업 영업이익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17. 코로나19에도 농식품 수출은 호호. 1분기 5.8% 성장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분기별로 나눠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했던 1월 말에는 설 연휴가 끼어있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10.8%를 기록했지만 2월 말에는 0.2% 소폭 올랐습니다. 3월 말 기준 증가율은 5.8%로 더욱 커졌습니다. 3월 한 달간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 불어났습니다.
18. 청년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늘린다. 국토부는 결혼 이전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소득과 여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청년 전용 보증보월 세대출 등 3가지 상품을 권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됩니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에서 2.1%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19. 거실서 승강기 호출. 장기 임대 주택에도 스마트 시스템 도입. 최근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에 따른 다중 접촉시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은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소지한 스마트폰 어플로 공동현관문을 원격 개방할 수 있고 자동으로 승강기 호출과 거주층이 선택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촉 없이도 세대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관광사업 발굴 중. 정부는 그동안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공모는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 5일 일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